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수회 조장빈이라고 합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계신 자리라 등반보다도 힘든 것 같아요. 전에서부터 준비는 좀 해왔는데요. 읽어보시게 되면은 많은 오류가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등반 기록에 관해서 중점을 두고 살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외람된 짓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자료를 기존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연구소 쪽에서 주셨는데 끼워넣다 보니까 일부 티는 그런 쭉 읽어보시게 되면 티는 그런 기분이 좀 들고요. 글 쓰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문장 자체가 완성이 안 된 것도 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고모님께서 인수봉 초등이라고 그러는데 초록이라고 해놔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냥 들어서자마자 그냥 야단을 쳐주시니까. 우리나라 등산사는 특히나 초기 등산사, 일제강점기 등산사는 김정태 선생님께서 다 기록을 해주셨죠. 김정태 선생님은 등반만큼 기록을 남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정태 선생님의 기록이 없었다면 등산사가 당연히 쓰여지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정태 선생님이 등산사 초록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송경석 선생님께서 이제 그 당시 같이 등반을 했던 일본 쪽의 자료를 발굴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995년에 김우선 선배님께서 아처의 등반기를 발굴을 해서 초기 등반사의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반기 자체도 좀 불확실한 면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등반 기록을 가지고 정리를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기존의 구전이라든지 아니면 추정에 관한 등반사를 기준이 될 만한 아처의 등반기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아처가 1929년 9월경에 인수봉을 올랐다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 끝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우리 이원대 고모님 최근 자료를 보더라도 어떠한 확실하게 규명된 자료가 없다라는 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쓴 목적은 초기 알피니즘 태동기에 서울분교산과 금강산 초등을 고찰을 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등반사이기 때문에 한인의 등반 기록을 발굴을 하고 찾아보는 쪽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생적인 알피니즘의 태동이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서부에서 들어온 사조이기 때문에 태동기의 외래인의 영향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초기 등반사가 구전이라든지 추정에 의해서만 작성된 거기 때문에 문헌상의 등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문헌 자료를 많이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등산 이전에 걷기가 있었겠죠. 모래산에라는 걷기
등산단체가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양정산업부가 그 초기에 모래산에서 연계가 됐다라는 얘기는 많이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래산에는 1927년에 그 조선어학회 이정섭 씨가 개인의 건강을 위해서 걷기를 시작한 게 처음입니다. 근데 묘하게 걷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문교의 그 지형이라는 게 산을, 우리나라 어차피 그 산지가 70%니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등산을 안 할 수가 없겠죠. 1930년대 중반에 저명한 교육자인 최봉치이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그 암벽 등반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걷기에서부터 암벽 등반까지 이 모래산해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등산 단체로서 한 단면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YMCA가 우리나라 근대 스포츠의 기여반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대 스포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정착이 되고 확산이 되는 데는 그 YMCA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 중에서 최초의 농구 코치였고요. 일본으로 그 농구 시합을 가서 일본 팀하고 겨뤘던 그 신문 기사가 있는데, 그때 이제 코치이자 선수로 갔던 현동환 선생님께서 한국산업회 2대 회장을 지내신 분이죠. 그 현동환 선생님을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그 우리나라 청소년 야외 활동에 그 다각도로 이렇게 관여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 지금의 보이스카우트 활동이라든지 영국의 그 기렐 그 보이스카우트 훈련장인가요? 거기까지 가셔가지고 교육도 받아오신 분이고, 기타 그 YMCA에서는 그 체육 활동을 활발히 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백령기를 만드셨던 어문섭 선생님도 현동환 선생님의 그 운동 제자죠, 일종의 제자입니다. 어문섭 선생님은 당시에는 한의로서 유명했던 육상 선수였고요. 농구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제관계라는 게 백령의 설립까지 이어지고, 우리가 알고 있기를 백령회를 어문섭 선생님께서 후원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1928년에 서해안 일주 여행을 떠나는데 양정 설린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현동환 선생님께서 자연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백자선수로 알고 있는 산악인 선수의 2절 부분하고 거의 흡사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노상 선생님께서 그 백자선수를 지으셨지만 같은 시기에 한국산악회에 계셨었고, 또 선배이고, 또 어떤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러한 사랑과 평화, 자연, 이런 어떤 단어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는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동환 선생님은 그 전후 여의도에서 그 고아들을 모아가지고 자치활동을, 그러니까 리더를 투표로 뽑아서 자체적으로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이상주의자, 일종의 이상주의자 같으신 분이었는데, 독일의 걷기 활동 하면은 반도포겔 생각이 나시죠? 반도포겔도 그런 어떤 그 청소년 자치 활동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걷기 야외 활동에 현동환 선생님의 존재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걷기 활동을 걷기 활동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인도에서 온 두 청년이 자전거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대서양으로 해서 미국 쪽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를 왔는데 이름이 하도 생소해가지고 버바라와 빠삐솔라라는 친구더라고요. 근데 이 자전거를 타고 단순히 한국을 왔다는 거에 대해서 사진에 보듯이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그때가 일제강점기다 보니까 어떤 민족 의식이 없을 수가 없었겠죠. 한인들 사이에서는. 영국도 인도를 점령하고 영국 청년들은 그때 당시에 이제 식민지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들의 기계를 우리 한인들도, 한인 청년들도 좀 본받았으면 해서 이렇게 환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동환 선생님께서 서해안 일주 가셨을 때 출발하기 전 사진입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은 현동환 선생님은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종교단체에서 가신 거, 종교 때문에 종교 수업차 가신 거였는데 미국의 포장마차를 직접 제작을 하셔가지고 서해안 일주에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구석에 계신 분은 어홍섭 선생님. 1930년대 중반에 모래산의 효연중의 최동축 선생님께서 암벽 등반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건 관악산 음진전 뒤쪽에 말바우에서 기념 촬영을 하신 사진이고요. 맨 우측에 이분이 최동축 선생님이십니다. 자제분 되시는 최경구 교수님께서 이 사진을 보시고서는 확인해 주십니다. 당연히 오래전서부터 유산이 있었고 또 근대에 들어와서는 탐송 활동이 있었습니다. 유산과 탐송 활동에 있어서도 근대적인 의미의 등산이 없을 수는 없겠죠. 권섭이라는 분은 70의 늙은이가 죽어 이 사이에 뼈를 묻어둘 수 있으면 다행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냥 아름다운 경치를 보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죽어도 좋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서 험한 모험적인 유산 등반을 하셨던 겁니다. 당연히 근대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뜻이 있겠죠. 근대 스포츠의 유입과 근대 스포츠의 유입과 이제 알피니즘, 근대 스포츠와 알피니즘이 유입이 되는데, 과거의 어떤 자연 합일의 의미에서 유산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과학의 의미, 학문의 의미, 스포츠로서의 등산이 시작됩니다. 제가 보는 자료를 당시에 보는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글을 준비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김정태 선생님이 1939년에 우리나라 등산사에 대해서 쓰신 글이 신문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김정태 선생님께서 그때 1920년대 중반쯤에 조선에서 일본 사람들이 등반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계셨었어요. 그리고 1929년에 첫 동계 비로공 등반이 있었는데 그 등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참여했던 그 등반가들이 스스로 알피니스트라고 호칭을 하시고 몇 년 전서부터 이 적설기 등반을, 동계 등반을 생각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29년의 첫 동계 비로공 등반기는 28년
적석이 등반을 계획은 했지만 비로봉이라는 대상을 정하고 그 계획을 세웠던 것은 192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무관이 되었고요. 이 등반은 그 목표로 했던 비로봉 등정에는 실패를 했지만 첫 번째 동계 등반이라는 그 전에 없는 등반 형태여가지고 조선신문에 12회나 그 연재가 됐던 그런 그때 당시로서는 그 이듬해에 있었던 1931년 정월에 있었던 비로봉 초등보다도 더 유명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야마가 그 등반 기록을 기억의 착오로 인해 가지고서는 초기 등반사가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그 이야마의 그 기록 중에 그 자신의 조선에서의 그 산생활이 그 15년간 과거 15년 전에 있었다라는 이제 기록이 그 이야마가 쓴 베가본드라는 2만 킬로라는 그런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략 그 연도를 추정을 해봤을 때 1928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우리나라의 알피니즘이 시작된 시기는 대략 1920년대 중반에서부터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그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랬던 거는 1928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경수 선생님께서 그 과거 유산활동하고 관련돼 가지고서 많이 봐왔던 그런 미라인데요. 비로봉 도남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요 밑에 이렇게 차일롱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 차일롱 보게 되면 이렇게 돌기둥이 이렇게 그 놓여져 있죠. 차이처럼 그 산을 갖다가 표현한 거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암벽 등반의 그 시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 민화에 대한 상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왼쪽에 보게 되면은 이 그림이 요 비로봉 도남도의 원본입니다.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비로봉이거든요. 여기 사람 올라가는 게 보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민화 자체가 그 어떤 과장된 그림이기 때문에 이 비로봉 도남도를 보고서 암벽 등반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요 왼쪽에 보이는 거는 동굴 탐사 같은 그림이죠. 이것도 일종의 민화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종유석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약재로 썼던 종유석을 채취하는 민화인데 이때도 종유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어떤 그 도구를 이용을 해가지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굴 내에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전래 어떤 유산에 있어가지고 근대성을 갖다가 근대성을 뜬 등반 활동은 당연히 있어 왔습니다. 백운대 같은 경우에도 저기 19세기 말에 철책이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그 철책을 붙들고 올라왔고 마찬가지로 이 금강산에도 백운대가 있어가지고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 철책을 철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철삭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수봉은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귀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기바이 요거는 용마산 쪽에서 본 그 별서 진경산수화의 배경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은 기바이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양주 송추도 정선의 그 손자의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기바이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북한산 뒤쪽에 청담동에서 그 인수봉을 그린 건데요. 여기에 보면 기바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서울궁계에 이제 별장들을 짓고 별서라고 그러죠. 병화 세조
서울에서 벼슬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 예전 같으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고향에 내려가가지고 후학을 양성을 하거나 그랬었는데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관력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이나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 근교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과거에 권력을 쥔 사람이었고 서울 근교에서 살아간다. 그거를 인수봉의 귀바위로 배경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27년이죠. 백운대 철책이 설치가 된 게, 그 독일의 최고봉인 슈구슈피체, 거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철삭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어네스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 철책에 설치되어 있는 등반로를 따라가지고 등반하는 초기의 그 암벽 등반 교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백운대에 철삭이 설치된 거는 그 이전에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선비들이 그것을 다 등반을 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철삭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철삭을 붙들고 올라가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철삭이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백운대는 그 모험성이나 등반성이 없어져 버렸지만, 백운대 올라가지고 보게 되는 그 인수봉이 보이죠. 인수봉을 보게 되면서 어떤 그 근대 등반의 그 계기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이거는 1922년에 아처가 처음 이제 조선에 와가지고 등반을 했던 그 기록이 일본의 근대 등반 발상지라고 볼 수 있는 고베 쪽에 그 외국인들이 집단 거주지가 있는데요. 그 로코산이라고 그 산에서 골프도 치고 야외 활동도 하고 그랬던 그 모임이 있습니다. 덴트. 시티 덴트라고요. 그 양반이 이제 그 일본 근대 등반 성립에 입조를 한 양반인데, 그 양반이 만든 일종의 잡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처도 같이 고베 영사관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북한산 백운대를 등반을 하고 글을 실었던 잡지입니다. 그때 사진입니다. 제 글의 전체를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알피니즘의 시작은 1920년대 중반에 김정태 선생님도 그러셨고, 1929년 첫 동계 등반, 비로봉 등반을 했던 그 등반가들도 대략 1920년대 중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울근교산의 암벽 등반입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첫 동계 비로봉 등반이 등반 대상지로 정하고 그 비로봉을 등반할 것을 계획하고 했던 게 1928년입니다. 이야마의 책에서 볼 수 있는 그 1927년, 28년경쯤에 그 서울근교 산에 초등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걸로 봤을 때 1928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확인한 기록인데요. 그 아처의 등반기에 보게 되면은 1929년 9월 달에 그 처음 등반을 했을 때 임무에 이름이 없어가지고, 그럼 도대체 임무는 언제 그 등반을 했던 것이냐. 그러면 이야마 같은 경우에는 임무를 따라서 등반을 같이 했다고 기록을 분명히 남겼기 때문에요. 근데 김정태 선생님이 1971년에 한강 호텔인가요? 거기에서 이야마하고 따로 이렇게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월간산에서 송경섭 선생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 이후에 한강호텔에서 그때 면담을 했던 기록을 선생님 그 일기에다가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임무와 아처는 1930년 5월 달에 등반을 했고 아처와 이야마는 6월 달에 등반을 했다고 기록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처의 등반기 아처가 그 서울공비의 만상봉하고 550을 등반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이야기인데 그 아처의 등반기에 보게 되면은 썸크라임스 인 코리아에 보게 되면은 라스트 에이프릴이라고만 등반 그 시기를 적어놓고 연도를 기록을 하질 않아가지고 오랫동안 그 시기가 언제인가 이렇게 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 맥네이의 알파인클럽 2패 신청서의 등반 기록을 보니까 1930년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고 거기에는 또 몇 개의 초등이라고 분명히 초등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계 첫 비로봉 원정 등반입니다. 초기에 그 인문을 중심으로 한 그 일본 이주 일본인들이 그 단순한 등산이 아니라 일종의 전문 등산이겠죠. 알피니즘을 추구하는 그룹을 형성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 그 목표를 했던 거는 그 당연히 뭐 알프스를 본받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에서 그 알피니즘이 처음 유입됐을 때처럼 알프스와 똑같은 그 산은 조선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비슷한 환경을 찾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눈 내리는 겨울에 동계 등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엄밀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한국의 알피니즘은 그 암벽 등반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등반가들도 알프스와 같은 환경에 눈을 대상으로 한 그 동계 등반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1929년 30년 그 첫 번째 동계 등반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설로 인해 가지고 비로봉 등정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 등반 자체는 그때 그 첫 번째 동계 등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제일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저 5분밖에 시간이 안 남았다 그래가지고요. 아처의 인수봉 그 첫 등반에 대해서는 그 말씀드린 대로 1929년 9월입니다.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이제 기록상의 초등이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김우선 선배가 발표를 하고 나서 정리가 안 됐다는 게 이제 지금까지 그런 상황인데요. 인수봉 등반 시기는 29년 9월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무와 아처는 30년 5월로 확인이 됐고 이야마하고 임무하고 등반은 6월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제일 논란이 있는 게 원안경의 1927년 인수봉 등반인데 처음에 이 예문이 1925년이라고 그 김정춘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전해준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정태 선생님은 저기 아처의 등반기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확한 기록이 아니고 본인의 선생님의 이제 추정에 의해서 쓰신 기록입니다. 그런데 클레멘트 아처의 등반기에 보게 되면은 등반 순서도 이 예문의 전원에 따르면 북녘 비탈로 올라갔고 후면 코스로 올라갔고 클레멘트 아처는 북면 서북녘 북동쪽으로 올라갔고 후면으로 올라갔고 사용한 장비에 있어가지고도 북녘 비탈로 올라갈 때는 쇠갈고리 긴 거를 장대에 달았다고 얘기를 했고 후면 코스를 등반할 때는 작은 원형의 쇠고리를 걸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처 마찬가지로 똑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적으로 이게
똑같은 그 내용의 등반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해문이 얘기한 1925년의 등반은 그 원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 1976년도에 우정산악회에서 그 인수봉 50주년 그 세미나를 할 때 그 전에 이제 정경님이나 박정규 회장님이나 그 박정규 회장님이 그 아처의 서울 체류 기간하고 그 다음에 원한경 씨의 아드님인 원희랑 씨를 만나가지고서는 1927년에 올라갔다는 얘기를 면담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김정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요. 상의를 해가지고 김정태 선생님도 1925년은 원한경이 아니다라고 이 등반은 두 개가 별개의 등반이다. 1925년에 원한경이라고 했던 1925년의 등반하고 새롭게 알게 된 1927년의 원한경의 등반은 별개의 등반이라고 김정태 선생님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정경님이 발표를 하신 거거든요. 객관적인 자료를 보게 되더라도 이해문이 한 얘기하고 클레멘트 아츠가 쓴 등반기하고는 또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1925년 거 하고 원한경이 거 하고 원한경이라는 사람이 올랐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27년에 올랐다는 거 하고 계속해서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전혀 틀린 등반이라고 그때 당시에 그 인수봉 50주년에서도 확정을 짓고서 발표를 한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원희란의 등반을 보게 되면은 북동릉 고독의 길로 자의를 사용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해문 씨의 2차 증언을 보게 되면은 원한경의 등반이 계속 이어졌고 원한경은 외국인들하고 또는 한국 사람을 대동한 등반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그 김정태 선생님께서 1971년 12월 18일 날 토요일 날 이하만을 만나서 작성하신 개인 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처인행 등정이 5월로 되어 있고 인수봉 등정 본인이 올라간 임무하고 본인이 올라간 거를 6월이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처의 그 알파인 클럽 입회 원서의 등반 기록이고요. 이거는 맥레이의 등반 기록입니다. 이하마가 남기는 서울문교의 사진이 한 장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43년에 발간된 조선의 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그때 요 금강산 사진이라고 조선의 산에는 돼 있는데 요게 만장봉 하강 코스 서면 슬랩 사진입니다. 이하마가 남긴 유일한 그 1928년도쯤에 등반했던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저건 주공 아니에요, 주공? 네. 반쪽 사진. 주공 아니에요, 주공? 주형면. 네, 주영현 선생님. 주형면이죠. 등반 수준이 저 내용에도 나와 있겠지만은 그리클라임입니다. 그냥 크랙, 침리 해가지고 그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1935년도에 그 크리스찬 후퍼가 경성제대 독일어과 강사로 오면서 금강산에 가가지고 등반을 하게 되죠. S2 등반을 할 때 처음으로 밸런스 클라이밍을 선보였고, 그 다음에 C2 등반을 할 때 행잉 트러스 했던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 그리클라이밍에서 밸런스 클라이밍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등반 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일정한 경기 내에 그냥 크랙 침리 붙잡고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등반 수준에서 그쳤던 것 같습니다. 이 주봉 삼단벽 마찬가지로 그때 금강산에 세계적인 여성 클라이머가 왔었어요. 도로시 필리라고. 근데 그 양반이 그 여자분께서 이제 귀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처의 등반기를 31년도에 발간된 알파인 저널의 등반기를 봤을 때 아처가 작대를 가지고 올라갔네 뭐 어쩌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양반이 이 여자분께서 여성 클라이머 분께서 이제 변호를 한 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알프스에서는 이제 막 스포츠화된 암벽 등반이 이제 막 시작이 돼가지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한국까지 미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당연히 걸릴 테고 여기 마찬가지로 하다못해 슬링줄 가지고서는 레더를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붙들고 등반을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피켈이 있을 거예요. 암벽 등반할 때 요거는 인물시거든요. 선인봉 정면벽 하강 사진입니다. 시간이 지났을 텐데. 그래서 두서없이 결론을 내리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한경 씨의 등반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은 11살짜리 기억을 제가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전임미답의 인수봉을 11살, 10살 그리고 와이프 아무런 암벽 등반을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원한경 씨는 그거를 야 가자 해가지고서는 가족들 데리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시간 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하신 분 네. 그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발표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싶다는데 네. 초등에 나온 부분이요. 아직 안 하셨으면 토론 시간에. 네, 토론 시간에 해주시고요. 요거만 좀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유입됐는데 영국 등반 방식이 유입이 됐어요. 물론 일본에서도 곧바로 독일의 등반 방식, 동부 알프스 쪽에 스포츠화된 등반 방식이 유입이 되는데요. 하여간 조선에 유입된 거는 일본에 유입된 영국 등반 방식이 인물을 통해서 클레멘트 아처를 통해서 이야마의 이주 일본인들을 구조선 산악회를 통해 가지고서는 알피니즘이 유입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등반 형태로는 금강산 동계 적살기 등반이 있었고 서울 동계에 암벽 등반이 있었고 이 두 가지로 한국 알피니즘이 구현이 됐고요. 1928년기에 적살기 등반 계획을 세워가지고 구체적인 훈련 등반이 시작이 되었고 이때에는 만장범 등반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았고요. 등반의 형태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형봉이나 자우봉 그런 정도에서 등반을 했던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929년 9월에 아체이닝이 인수봉을 초동을 했지만 그거는 바로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이즈미 세이치가 임무의 등반을 두고서 조선에서 스포츠 알피니즘의 기폭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록이 있죠. 그게 1931년 5월 달에 아처하고 임무가 등반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달 바로 임무하고 이야마하고 같이 등반을 해서 그 등반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주 일본인들 등반가들한테
인수봉 등반이 알려지게 되고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서울근교의 등반이 임모하고 아차하고 등반이 되고 임모하고 이야마하고 등반이 되면서 또 아차는 맥레이하고 초동을 하면서 그게 퍼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3년 5월 달에 이즈미하고 하라의 주공 초동으로 우리나라 알피니즘의 유입과 수용이 일단락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원래 말도 잘 못하고 글도 처음에 좀 오류가 많다고 서두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제 두서없이 드린 말씀 그래도 사전에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